75세의 박민수는 런던의 화려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그의 낡은 트렌치코트와 오래된 모자는 주변의 세련된 행인들 사이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죠. 떨어진 고국을 떠나 영국까지 온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네. 박민수는 중얼거리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어요. 금색으로 장식된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로열 테이블. 영국 상류층이 즐겨 찾는다는 그 유명한 레스토랑이었죠.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박민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를 맞이했어요. 수정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정교한 식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런트에 선 젊은 직원은 들어선 박민수를 보자 잠시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표정을 정돈하며 박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박민수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하러 왔습니다만 자리 안내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안쪽으로 사라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정장을 입은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소가 스며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싶은데요. 자리가 있을까요? 박민수가 다시 한번 정중히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는 척하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여긴 예약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예약되어 있네요.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서양인 남성이 2명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는 즉시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선생님들. 테이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방금 저분은 그냥 들어갔는데요? 예약하셨던 건가요? 매니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박민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이곳은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 말에 박민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요리와 함께 해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런던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천천히 뒤돌아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문을 나서며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직도 동양인은 특별한 손님이 될 수 없는 건가? 런던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박민수의 눈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의도 서려 있었습니다. 런던 시내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박민수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객실 안에는 여러 신문과 잡지가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그가 만든 한식 레스토랑 체인 미각의 향연의 최신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어요. 사실 박민수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한식 레스토랑 체인 미각의 향연의 창업주였죠. 20대의 요리사로 시작해 한국에서 첫 레스토랑을 열었고 40년에 걸쳐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정통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것. 미스터 박 커피 가져왔습니다. 호텔 직원이 노크 후 들어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박민수는 공손히 대답했고 직원이 나간 후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는 건강 문제로 은퇴를 결심했고 영국 지역 사업을 현지 기업 글로벌 다이닝에 매각했어요. 소수 지분은 유지했지만 경영권은 완전히 넘긴 상태였죠. 처음에는 그들이 한식의 본질을 지키며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영국 내 미각의 향연 체인점들에서 고객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맛이 완전히 변했다. 이건 한식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었죠. 이에 박민수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런던으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어제 더 로열 테이블에서 겪은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한식당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는 중얼거렸어요. 호텔 방을 나서기 전 박민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화려한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옷을 골랐고 값비싼 시계도 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옥스퍼드 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미각의 향연 런던 플래그십 스토어였어요. 그가 직접 설계하고 오픈했던 곳이었죠. 택시에서 내린 박민수는 레스토랑 외관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의 품격 있는 한국 전통 디자인 대신 지나치게 화려하고 키치한 네온 사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코리안 퓨전 푸드라는 문구가 현란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이게 다 뭐지? 박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내부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한국 전통 문양과 가구들은 사라지고 대신 강렬한 색상의 팝아트 스타일 인테리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K-팝 스타들의 사진이 가득했고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와 그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메뉴를 받아든 박민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가 정성 들여 개발했던 전통 한식 메뉴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불고기 버거, 김치 피자, 소주 칵테일 같은 이상한 퓨전 메뉴들로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김치랩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가게의 인기 메뉴죠. 직원이 말했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박민수는 한숨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접시 위에는 전통 불고기와는 거리가 먼 소스가 흥건하게 발린 고기 조각이 토르티아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인공적인 단맛과 MSG 맛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영국인 커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 요즘 왜 이래?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맛있었는데 지금은 패스트푸드 맛이야. 박민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한식 세계화였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박민수는 런던 시내에 있는 미각의 향연 체인점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노팅힐 지점, 소호 지점, 캠든 지점까지. 결과는 모두 비슷했어요. 어디를 가든 정통 한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한국 문화를 과장되게 상품화한 이상한 분위기만 넘쳐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 박민수는 마지막으로 코벤트 가든 지점을 찾았어요. 이곳은 그가 특별히 아끼던 곳이었습니다. 오픈 당시 그는 이 지점을 영국 내 한식 문화의 본산으로 만들고자 했죠. 매주 한국 전통 공연을 열고 한식 조리법 클래스도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형광색 조명이 그를 맞이했고 벽에는 오징어 게임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메뉴판에는 달고나 카페라떼와 오징어 게임 쿠키 세트가 크게 써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박민수는 절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년 부부의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요즘 음식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전에는 맛있었는데 요즘은 영 아니야. 그 말에 박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경영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요. 그는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다가갔어요. 글로벌 다이닝의 담당자를 만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매니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이시라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야. 내가 박민수입니다. 미각의 향연의 창업자죠. 매니저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아, 미스터 박.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뵙지 못했네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박민수는 글로벌 다이닝의 영국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30대 후반의 영국인 매니저 셋이 앉아 있었어요. 미스터 박,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케팅 디렉터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최근 레스토랑들을 둘러봤는데 많은 변화가 있더군요. 정통 한식 메뉴는 사라지고 이상한 퓨전 요리들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합의한 사업 방향인가요? 3명의 매니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결국 운영 책임자라는 남성이 입을 열었어요. 미스터 박, 우리는 한식을 영국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시장 조사 결과 영국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한식보다는 좀 더 친숙한 맛을 원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식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번에는 제품 개발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통적인 한식은 너무 강한 맛이라 영국인 입맛에는 안 맞아요. 우리는 접근성 좋은 한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한식이 아니라 그저 한국 이름을 붙인 패스트푸드일 뿐입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마케팅 디렉터가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미스터 박, 비즈니스는 적응해야 하는 법이죠. 우리는 매출을 늘리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박민수는 그 말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한식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한식의 정신, 정성과 전통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박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는데 이건 한식의 본질을 팔아넘긴 장사일 뿐이잖아.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런던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의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절망 대신 결연함이 자리 잡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한식을 되찾아야겠어. 이틀 후 박민수는 런던 중심가에 있는 글로벌 다이닝 본사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맸죠. 오늘은 그가 미각의 향연의 창업주의자, 아직도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올리버 그랜트 회장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린 후 그는 최상층 임원실로 안내받았어요. 널찍한 사무실에는 올리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박, 오랜만입니다. 50세의 올리버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4년 전 뉴욕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에서 처음 만났고 2년 전부터 사업적 논의를 시작했었죠. 올리버, 잘 지냈나? 박민수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우리 레스토랑들을 방문해봤네. 많이 달라졌더군. 올리버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브랜드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K-팝, 한류. 이 모든 트렌드를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음식은 완전히 변질되었어. 이건 내가 평생 만들어온 한식이 아니야.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올리버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미스터 박, 비즈니스는 적응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요리를 해보고 싶네. 지금 당장.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우리 본사 레스토랑으로 갑시다. 본사 건물 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다른 지점들과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주방으로 안내된 박민수는 요리사 가운을 입고 직접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는 불고기, 비빔밥, 된장찌개 등 가장 기본적인 한식 메뉴들을 만들었습니다. 1시간 후 테이블에는 그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올리버와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게. 박민수가 말했어요. 임원들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이 맛이, 한 임원이 감탄했습니다. 박민수는 올리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게 진짜 한식이라고 생각하나? 올리버는 잠시 음식을 음미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비즈니스맨의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맛있군요, 정말. 하지만 미스터 박,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손님들은 진짜 한식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한국 스타일 음식이면 된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음식, 이국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이죠. 박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앞에 앉은 사람은 그저 돈만 보는 사업가였어요. 음식에 대한 열정도, 문화적 진정성에 대한 존중도 없었죠. 올리버, 우리가 계약할 때 약속했잖아. 한식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업을 확장하기로.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리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우리는 주주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미스터 박도 주주 중 한 명이니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 박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한식의 가치와 정신이 이렇게 쉽게 팔려나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자신도 이 거래의 일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 올리버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은퇴하셨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박민수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직접 보여줘야겠어. 런던의 가을비가 내리는 토요일 아침, 박민수는 브릭 레인 시장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다문화 음식점들이 몰려있던 지역이었죠. 그는 우산을 접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기가 딱 좋겠군. 그는 빈 상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박민수는 큰 결심을 했어요.
글로벌 다이닝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그 돈으로 자신만의 정통 한식당을 런던에 열기로 한 것이었죠.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벽은 허물고 주방은 저쪽으로 확장하면 좋겠네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네,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해 주세요. 박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민수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하고 주방 설비를 주문하고 식재료 공급 업체를 찾아다녔죠. 그는 한국에서 직접 식기와 장식품을 공수했고 일부 특별한 식재료도 항공 운송으로 가져왔습니다. 미스터 박, 이렇게 비싼 장비가 정말 필요할까요? 인테리어 담당자가 물었어요. 필요합니다. 진짜 한식을 위해선 제대로 된 도구가 있어야 하죠. 박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이름은 진심으로 정했어요. 한국어 그대로였죠. 그는 영어로 번역하거나 변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한식을 제공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어요. 개업을 준비하면서 그는 요리사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준은 엄격했어요.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한식의 철학과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왜 사서 쓸 수 있는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야 하나요? 면접에서 한 후보자가 물었고 박민수는 그를 채용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는 제형 한인 요리사 이지훈과 영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수년간 요리를 배운 제임스라는 요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박민수의 철학에 공감했고 진정한 한식을 런던에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셰프님, 저는 영국인들이 진짜 한식의 맛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정통 한식의 맛과 정신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개업 일주일 전 올리버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는 진심이 개업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죠. 미스터 박, 정말 이럴 필요 있을까요? 올리버는 공사 중인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가게로는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텐데요. 박민수는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던 중이었어요. 그는 손을 닦고 올리버에게 다가갔습니다. 올리버, 나에게 성공이란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내가 믿는 가치를 지키는 거지. 올리버는 코웃음을 쳤어요. 고상한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 미각의 향연은 더 많은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에요. 우리는 마케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 당신들은 마케팅을 팔겠지만 난 음식을 팔 거야. 박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올리버는 레스토랑을 한 바퀴 더 둘러본 후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와 다시 손을 잡읍시다. 컨설턴트로 일해주시면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박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올리버가 떠난 후 박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평생 한식의 세계화를 꿈꿔왔습니다. 그 꿈이 돈에 눈이 먼 사업가들에게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죠.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개업날, 진심은 화려한 오프닝 행사 없이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인테리어는 단정하고 고급스러웠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와 목공 예품으로 장식했지만 관광객을 위한 과장된 이미지는 철저히 배제했어요. 첫날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음식의 힘을 믿었고 진정성 있는 맛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진심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영국의 유명 음식 블로거가 진심에 대한 극찬하는 리뷰를 올렸고 이후 레스토랑은 매일 저녁 만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야. 이제껏 몰랐던 진짜 한식의 맛이라고 할 수 있어. 한 음식 평론가가 방문 후 써놓은 리뷰였어요. 박민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MSG를 줄이고 한국에서 직접 재료를 공수하며 정통 방식으로 요리했죠. 영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맛을 바꾸는 대신 그는 손님들에게 한식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했어요. 진심이 문을 연 지 반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박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영국 최고의 음식 잡지 구름의 투데이의 평론가가 방문할 예정이었죠. 긴장되네요, 셰프님. 이지훈이 주방에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음식만 내놓으면 돼. 우리는 항상 그래 왔잖아. 진심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 전에 예약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취소된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요리를 배우러 오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도 요리사들이 박민수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어요. 그는 주 2회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날에 요리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죠. 그는 항상 첫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그 중에는 구름의 투데이의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모든 메뉴에 정성을 다했고 직접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론가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미스터 박, 당신의 음식에서는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각 요리마다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이니까요. 박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박민수와 직원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올리버였죠. 미스터 박,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올리버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물론이지. 박민수는 그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올리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 있나? 박민수가 물었어요. 미각의 향연 영국 지점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당신의 레스토랑이 있는 런던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올리버는 한숨을 쉬었죠. 고객들이 진정한 한식을 찾아 당신의 가게로 가고 있어요. 박민수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는 올리버가 왜 찾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 다시 손잡는 게 어때요? 올리버가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전문성과 우리의 자본력이 합쳐지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진심을 우리 체인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박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올리버,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사업을 시작한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평생 지켜온 한식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어요. 올리버가 설득했습니다. 너는 장사를 해라. 나는 요리를 할 테니까. 박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올리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경쟁자로 봐야겠네요. 경쟁이라기보다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 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올리버가 떠난 후 박민수는 창밖으로 런던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비록 작은 레스토랑 하나지만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한식의 정신을 지킬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구름의 투데이의 리뷰가 발표되었습니다. 평론가는 진심을 런던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극찬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다. 그는 문화의 전달자이며 진정한 장인이다. 그 리뷰를 읽으며 박민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진심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레스토랑은 이제 런던 최고의 식당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예약은 항상 2달 전에 마감되었어요. 박민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에 직접 가서 재료를 고르고 주방에서 요리를 지휘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다이닝의 미각의 향연 체인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매장들은 손님이 줄어들었고 몇몇 지점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박민수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지훈이 흥분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셰프님, 큰 소식이 있습니다. 이지훈이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신문에는 미쉐린 가이드 런던 새 평가대상 발표라는 헤드라인이 있었고 그 목록에 진심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쉐린. 박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미쉐린 스타는 요리사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어요. 하지만 한식 레스토랑이 서양에서 스타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죠. 축하드립니다, 셰프님. 제임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받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스타를 위해 요리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미쉐린 스타를 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의 성공이 아니라 한식의 세계적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평소와 같이 레스토랑이 북적거릴 때 올리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과 달리 초조해 보였어요. 미스터 박,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그를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지, 올리버? 축하드립니다. 미쉐린 후보라니 대단하네요.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고맙네. 박민수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올리버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어요. 미각의 향연 런던 지점 중 3곳이 이미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적자 상태입니다. 박민수는 묵묵히 들었어요. 그는 올리버의 고충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올리버가 마침내 말했어요. 저희 브랜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박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식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거야. 화려한 장식과 마케팅보다 음식 자체에 집중해야 해.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전체 메뉴, 주방 시스템,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올리버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변화가 두렵나?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올리버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가다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박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마. 그날 대화 이후 박민수는 일주일에 하루를 할애하여 미각의 향연의 개선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는 요리사들을 재교육하고 메뉴를 단순화하며 한식의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점차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올리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이윤보다 음식의 품질과 진정성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미스터 박. 어느 날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도 더 많은 금액을 기꺼이 지불하면서요. 사람들은 진정성을 알아보는 법이야. 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미쉐린 평가 결과 발표 일주일 전 한 유명 음식 잡지가 런던의 한식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진심은 당연히 그 중심에 있었고 박민수는 한식의 진정성을 지킨 영웅으로 소개되었어요. 더불어 미각의 향연의 변화도 언급되었습니다. 대형 체인이지만 정통 한식의 맛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평가였죠. 그 기사를 읽으며 박민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싸움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싸움에서 조금씩 이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전 세계 레스토랑 업계에 관심이 집중된 자리에서 진심은 한 개의 미쉐린 스타를 받았어요. 런던에 있는 한식당으로는 최초였죠. 미쉐린 스타를 받은 진심의 박민수 셰프는 런던의 진정한 한식의 맛을 소개했다. 그의 요리는 뛰어난 기술과 깊은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심사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축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국의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75세 노셰프, 영국 미쉐린 스타 획득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박민수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주방에서 요리를 지휘했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의 주변에는 더 많은 젊은 요리사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셰프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프랑스에서 온 젊은 요리사가 부탁했어요. 저도 한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요리사가 말했죠. 박민수는 그들에게 단순한 요리 기술만이 아니라 한식의 철학과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한편 미각의 향연도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과장된 마케팅은 사라지고 대신 정통 한식의 맛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지점은 여전히 문을 닫아야 했지만 남은 지점들은 천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타 발표 한 달 후 올리버가 진심을 찾아왔어요. 그는 축하 선물로 고급 와인을 가져왔죠. 미스터 박, 당신 덕분에 우리는 파산을 면했습니다. 올리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음식의 진정성을 담기 시작했더니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것 봐, 결국 음식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거야. 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갈등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대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올리버가 물었어요. 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고 싶어. 내가 떠난 후에도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야. 미쉐린 스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아침 박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주방은 아직 조용했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칼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은 40년 전 그가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것이었죠. 매끄러운 칼날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조금 후 이지훈과 제임스를 비롯한 젊은 요리사들이 속속 출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열정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셰프님. 그들이 인사했습니다. 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칼을 들어 올리며 주방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볼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주방에는 활기가 넘쳤고 팬에서는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식의 열정, 문화의 자부심,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정신의 불꽃이었죠. 박민수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왔고 결국 승리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가치와 원칙을 지킨 승리였습니다. 불꽃이 팬 위로 활기차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박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